손흥민의 리버풀 이적, 사실인가요? 손흥민 영입 총력전 시작됐다. 토트넘 붕괴 사실 파악한 빅클럽들의 손흥민 가로채기 기습 발표 눈치 싸움 이럴 수가. 토트넘 호스퍼의 선수 영입 투자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 토트넘 선수단만 탓하기엔 보드진의 선택 하나하나가 실패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1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의 최고 이적료 영입 10명을 소개하며 토트넘의 이적 시장 활동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토트넘의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를 중계했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만에 3골을 헌납하며 끌려갔다. 커티스 존스, 루이스 디아스, 모하메드 살라에게 연속 실점한 토트넘은 전반 39분 해리 케인이 만회골을 넣어 추격을 시작했다. 후반 32분과 후반 추가 시간 48분 손흥민, 히샤를리송의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1분 뒤 디오구 조타에게 실점에 패배했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이 최고 이적료 영입 10명을 소개했다. 단연 1등은 지난 2019년 여름 영입한 탕기 음돔벨레로 6,300만 파운드, 1,061억 원로 클럽 레코드 영입이다. 그는 현재 나폴리 임대 중이며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위가 이날 리그 첫 골을 터뜨린 히샤를리송이다. 지난해 여름 에버턴에서 이적한 그는 6천만 파운드, 약 1,011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했다. 그러나 히샤를리송은 이번 시즌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골을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이 미미했다. 34라운드 만에 그는 첫 골을 신고했지만 패배에 좌절했다. 다음 순위는 수비수다. 2021년 여름 임대 이적 후 지난해 완전 이적한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4,200만 파운드, 약 707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해 전체 3위다.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 출신으로 각광받은 로메로는 첫 시즌엔 훌륭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 들어 유독 거친 태클로 카드를 남발했고 경고 누적 퇴장도 한 차례 있다. 4위가 최근 최악의 경기력으로 비판받는 다빈손 산체스다. 2017년 여름 아약스에서 이적한 그는 3,840만 파운드, 약 647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했지만 첫 두 시즌을 제외하고 단 한 시즌도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5위부터 10위까지 이름도 토트넘 팬들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이름들이다. 이브 비수마, 세르히오 레길론, 에릭 라멜라, 무사 시소코, 라이언 세세뇽, 지오반니 로셀소다. 지난해 여름 영입한 비수마는 현재 시즌 아웃 상태고 2019년 여름 유망주로 영입한 세세뇽도 오랜 시간 주전급 전력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로셀소와 레길로는 임대로 활약 중이다. 각각 9년, 5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팀을 떠난 라멜라와 시소코도 토트넘 팬들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토트넘이 이 10명에게 투자한 이적료만 3억 8,740만 파운드, 약 6,528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을 쓰고도 토트넘이 들어올린 트로피는 단 하나도 없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 시즌 역시 무관으로 끝나버렸고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날아가 버렸다. 2. 손흥민. 한 골 추가하면 호날두와 동률. 7년 연속 리그 15골 안필드에서 터질까? 이번에는 안필드다. 지난주 메뉴를 상대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손흥민이 5월 1일 월요일 한국 시간 새벽 0시 30분 리버풀 원정에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올 시즌 리그 9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한 골을 추가하게 된다면 16-17 시즌부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올 시즌 13호 골이자 리그 9번째 득점을 터뜨린 손흥민은 직전 맨유전을 2대2 무승부로 이끌었다. 이 득점으로 토트넘 소속 144골을 기록하게 된 손흥민은 구단 역대 득점 단독 6위에 올랐다.
손흥민이 득점을 올린다면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되고 PL 103호 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동률을 이루게 된다. 만약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릴 경우에는 EPL 104골을 기록한 뒤 은퇴한 첼시의 레전드 디디에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리버풀이 올 시즌 안필드에서 리그 10승 4무 1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원정에서 5승 5무 6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2011년 5월 이후 12년 만에 안필드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 33경기에 승점 54점을 기록한 토트넘이 5위에 있고 32경기에 승점 53점을 올린 리버풀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3. 불안하면 못 내보내죠. 21살 원활 포수 가파른 성장세. 사령탑 눈도장 찍었다. 불안하면 경기에 못 내보내겠죠. SSG 랜더스 포수 조형우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제1구 출신으로 2021년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했다. 당시 1차 지명감으로도 손색 없는 유망주였다. 특히 포수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수비와 송구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수 포지션 특성상 곧장 1군에서 뛰진 못했다. 조형우는 2군에서 숙성기를 거쳤고 2022년 KBO 리그에 데뷔했다. 이미 이재원, 김민식 등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어 기회를 많이 받진 못했지만 올 시즌은 기존 포수들을 대신해 마스크를 쓰는 날이 부쩍 늘어났다. 출전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조형우다. 사령탑 역시 만족스럽다. 김원영 감독은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불안하면 경기에 못 내보냈을 거다. 그렇지만 출전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몇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흔히 좋은 포수가 뛰어난 투수를 만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좋은 투수가 훌륭한 포수를 만들 수 있다. 는 게 김 감독의 생각이다. SSG에는 에이스 김광현을 비롯해 수준 높은 투수들이 질비하다. 김 감독은 조형우가 이들과 함께 배터리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감독은 모든 포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건 아니다. 지금은 사인을 냈을 때 투수가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통을 해나가면서 맞춰나간다면 좋은 포수가 될 것이다. 포수는 영리해야 한다. 투수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정보가 있어야 리드를 할 수 있다. 5에서 6년 후에는 20살짜리 포수가 조형우를 보고 배울 것이다. 지금은 투수들도 조형우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줘야 한다. 며 조형우가 더 큰 포수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지만 SSG는 포수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원이 부진한 가운데 김민식도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안방마님을 키워내지도 못했다. 그러나 조형우가 있어 SSG의 미래 안방 고민은 조금은 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4. 날벼락 3연패 LG. 마무리 고우석 허리 부상. 점일군 엔트리 제외. 지난 주말 기아 3연전을 수입해당한 LG에 악재가 생겼다.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허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LG는 1일 고우석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LG 구단은 고우석 선수는 일요일 경기 중 허리 불편함을 호소하여 오늘 병원 진료 결과 허리 근육통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 이상 통증 회복 기간이 필요해 오늘 말소했다고 전했다. 고우석은 30일 기아전에서 5에서 6으로 뒤진 8회 2-4일 2루에서 등판했다. 그러나 류지혁 상대로 5선상 2타점 2루타를 허용했다. 5에서 8로 끌려갔다. LG는 8회 투아웃 이후에 오스틴의 1타점 적시타, 오지환의 2타점 적시타로 극적인 8에서 8동점을 만들었다. 고우석이 9회 마운드에 올랐으나 볼넷 2개를 허용하고 황대인에게 적시타를 맞았다. 크라테스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고 강판됐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해 어깨 부상을 당한 마무리 고우석은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18일 1군에 합류했다. 복귀 첫 주에는 연투 금지로 2경기에만 등판했다. 고우석은 지난주 25일, 27일, 28일,
30일 4경기에 등판했다.